전체 확진자 556명 중 대구 302명 신천지 환자도 급증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 제한 국민예방수칙도 강조 21일 오후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정도군 청도대 남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119 응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소방청은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에 대비해 소방동원 01호를 이날 오후 3시부로 발령했다. 2020년 인 시점 B급뉴 유시옷 특1 뉴스 1 신웅숙 기자, 서울뉴스 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수백 명 단위로 속출한 대구 경북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생길 수 있어 방역 체계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학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중앙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은화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대한소아감염학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환자 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초기 상태라고 국내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예방의학 전문의는 확진 환자가 하루에 100명 넘게 생기고 발생 지역도 전국으로 퍼졌다며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에 앵기어서 대구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 지역은 확산을 방지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수는 이제는 중앙정부나 질병관리본부 대응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기대지만 말고 가용한 차원을 파악하고 의료시설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골든타임이 3, 4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중심의 방역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정부 질본 감당 못해 지자체, 중앙정부 기대지 말고 대비를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은 대구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미리 준비하면 대처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서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 노출된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다음 주를 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차원으로 감염자 증가세가 폭발적일 수 있으며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경란 이사장은 국가에서도 의료자원이 안정적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에는 확진 환자를 격리해 비교적 안전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예방수칙을 지켜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가라앉히려면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은화 교수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빨라진 만큼 학교와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를 현행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최원석 고대한산병원 감염내과 부교수는 이제는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피해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해서 위기경보 격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 환자 수는 148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누적 확진 환자 수는 302명으로 늘었다.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메가마트 동네점에서 동래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인 22점 비금륜 유시옷 특1뉴스 1여주연 기자.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범학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와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참석자 한상훈 강남세 브란스 감염내과 감염학회 소통이사, 최원석 고대한산병원 감염내과 부교수, 최은화 서울대 의과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대한소아감염학회,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백경란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예방의학전문의역학회장, 백진 위나의대 응급의학과 과장, 대한응급의학회, 김오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예방의학,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송준영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비말, 침방울, 전파로 알려졌는데 그 외로도 감염 유입 가능한 건지 대구 등에선 폭발적으로 환자 늘고 있다. 신형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일단 비말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1에서 2m 이내 다. 소아의 경우 손에 묻은 콧물이 여러 환경을 오염시킨다. 콧눈의 점막입에 묻어서 감염된다. 그런 환경에 부지불식간에 손에 묻어서 감염될 수 있다. 물론 일부 특수한 환경에서는 공기 순환이 안 좋다거나 공조 시스템이 안 좋다거나 병원 내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큰 건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종 코로나의 경우 모든 국민, 전 세계인이 면역이 없기에 바이러스가 조금만 묻어도 감염된다. 소아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고 사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요령층 60대 이상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역학회장,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마일드하다. 그래서 감염된 후 본인이 미자각 상태에서 정상적 사회활동을 한다. 초기 바이러스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다중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최은화 소아감염학회 소아 관련해선 11세 소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와서 많은 부모, 학부모가 염려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소아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 빈도, 감염된 증상이 경미하고 입원 후 경과를 봐도 중증 대렴 진행하는 게 적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본다. 발열, 기침이 주증상인데 유행초 소아 발생 사례 적을 텐데 점차 진행하면 증가할 여지는 있다. 소아 청소년은 누가 가르쳐줘야 한다. 기침 예절 필요한데 소아 가르쳐야 하는 연령대라 철저한 기침 예절, 손 씻기 철저히 가르쳐줘야 한다. 소아는 발생 빈도, 감염 증상, 경미 60세 이상 사망률 높아져 폐 손상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감염 가능성은 치사율 높아지는 바이러스로 변이 가능성도 있나. 신형식 돌연변이 생겨서 치사율 늘어날 것이다. 정도의 설이 있긴 한데 감염병 역사상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치사율이 높아지는 예는 없다. 전파가 계속될수록 전파는 빨라지면서 증상은 경미해진다. 증상이 경미할수록 항체가 생겨도 오래 안 간다. 항체가 생기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6개월, 1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하면 1년 반 정도 갈 수도 있다.
증상을 경미하게 앓으면 올해 말 다시 유행할 때 걸릴 수가 있다. 이게 사스 때 데이터이다. 폐 손상의 경우 증상이 심할수록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청년일수록 콧물감기 정도로 시작해 인후통, 독감 정도, 더하면 폐렴 정도 가능하다. 콧물 증상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데 나중에 폐 손상 심해지고 사망률 높아질 수는 있다. 최원석, 어떤 폐렴이든 심하게 오면 폐 손상이 올 수 있다. 세균성 폐렴 모두 심한 손상 가능하다. 코로나19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은 양상이라면 폐 손상 남아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아직 제 3달이 되지 않아 후유증 잘 모르지만 실제 그럴지는 환자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그간 경험을 보면 올해 후유증이 남아 약을 먹는다는 건 맞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소화 증상이 약한 이유는 중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취약하다는 통계 근거 있나? 최은화, 소아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특징이 감염 환자 수가 적다. 유행이 초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외국 여행 혹은 사회 활동이 광범위한 인구 연령층에서 발생하기에 그런 면에서 소아는 노출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감염된 아이, 증상이 성인 또는 노인에 비해 경미한 건 바이러스 질환이 감염 자체와 바이러스와 같이 싸우는 환자의 면역력, 염증 반응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나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총합이 경미할 것이다. 김동현, 우리 자료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늘어서 역학적 특성을 보긴 어렵다. 중국 CDC 매주마다 내는 보고서에서 지난주 역학적 특성을 정리했는데 확인된 사례 남녀 숫자는 비슷하다. 치사율을 보면 사망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다. 남성 2.8%, 여성은 1.7%.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확산 초기, 대응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각 학회별로 본다면 백경란, 보통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여러 관리가 엄격해진다. 현재는 특정 종교 집단과 연관된 사례가 진단되고 있으나 한 번에 많은 환자가 진단되고 있어서 역학적 고리를 못 찾는 환자가 확진될 테고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본다. 김동현 1월 20일 첫 환자 보고된 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확인된 환자를 격리하고 음압병실, 콘택트 트레이싱, 접촉력 확인해서 밀접 접촉자 격리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발생하는 지역도 한정적, 건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그제 방역망 밖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방역망 밖에서 확인된 건 일주일 정도 됐는데 대구 집단 환자 발병. 이런 양상은 컨택트 트레이싱 통해서 접촉자 격리하고 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결국 환자가 서지가 되고 전국 흩어져 가면서 전국의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갈 걸로 본다. 그러면 대응도 심각 단계로 올려서 대응해야 한다. 지역사회 확산 초기에 접어들었다. 봉쇄 전략보다는 완화 전략을 해야 한다. 백진휘,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발열호흡기 환자를 격리하면서 동시에 중증 환자 치료 차질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점점 차질을 빚는 사태 다가오고 있으며 일부는 겪고 있다. 지역 내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발열호흡기 환자를, 폐렴 환자를 선제 격리하다 보니 격리 구간에 둬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호흡기 환자를 다른 데로 보내야 하고 그게 제때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고령의 환자는 이 경우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보건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현 상황은 각 환자별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별진료, 거점병원 지정 등 빨리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은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 늘었지만 이런 증가가 다른 지역에서도 생길 수 있는 초기 상태라고 본다. 지금은 확진 환자, 접촉자 위주로 격리하는 것만으로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없기에 모든 국민이 예방수칙을 지켜야만 폭발적인 환자를 막을 수 있는 단계다. 경보 단계를 격상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의료기관 중심으로 관리했는데 학교 등 공공기관 직장에서 예방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지금 초기 격상해서 폭발적인 환자가 생길 수 있다. 초동 대응 중요하다. 의료기관 중심에서 학교 직장 등 공공기관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 정부가 경증 환자 진료, 피해 최소화 전략 이행하겠다 말했다. 학회랑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다는데 심각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송준영, 실제 지역적으로는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긴 한데 대구와 같은 상황이 다른 지역서도 발생 가능하다. 코로나19의 경우 백신이나 이감염병에 맞는 항바이러스제가 없기에 약물적 중재가 어려워 마스크 같은 비약물적 중재가 중요하다. 이런 비약물적 중재 이외에 의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병원 이송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의료진 피로도 높아지고 진료 한계 넘어서는 상황 올 수 있다. 대구 상황이 전체 상황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서 발열호흡기 환자 등을 선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 중증 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경증 환자 치료하는 병원 등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백진후이, 경증호흡기 감염 환자가 응급실 몰리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 진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응급실 찾는 의심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방호복을 갖춰 입고 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별로 경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 진료소 등과 인력적인 부분을 공유하면서 경증, 중증 등 확진 환자가 늘기 때문에 병상 부족한 상태다. 응급실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증, 중증 구분해서 범하기에 서한을 내서 공공병원이든 중증 호흡기 환자의 경우 대형 병원에서 집중시키는 등 안을 찾아내야 한다. 최원석, 봉수에서 완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노출되는 것 어쩔 수 없다. 칼럼을 자르듯 가는 게 아니라 격리를 푸는 게 아니라 완화 전략으로 가는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필요하다고 하는 건 완벽히 심각 단계가 아니라 진입 초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점으로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앞서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요청하는 속도의 차이일 것이다. 완화 전략하면 뭐가 바뀌나? 완화 전략 구체적으로 설명을 김호란, 봉수의 전략은 국가가 어떻게